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 프로그램 두만강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12월 10일은 국제연합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사회의 보장, 노동권,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 또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가 매서워가는 이때 우리 주변에 추위에 웅크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에게 내가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초대 손님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변 주물련 박세성 주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연말 연시를 맞기를 바랍니다. 네, 박주성님의 따뜻한 마음씨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꼭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네, 요즘은 어떤 일로 바삐 보내고 계십니까? 연말이 오다 나니까 연말 총화도 해야 되고 또 내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송년 음악, 새해 맞이 음악 프로들을 또 준비하느라고 좀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네, 꼭 보람된 연말, 즐거운 연말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초대 손님은 연변대학 조선 한국학학원 허휴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음악과 시 그리고 재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네, 박주성님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음악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악은 소리가 있으면서부터 음악이 산생되었고 그 역시 작곡으로 나오는 음악이지만은 자연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음악의 매력은 다른 예술과 좀 구분점이 있다면 아무리 들어도 실체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음악한다는 본신이 그 생각뿐만 아니라 이 인간으로의 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아리랑 하게 됩니다. 매일 불러도 싫지 않고 매일 들어도 싫지 않은 우리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분도 줄 수 있고 쓸쓸한 정도 줄 수 있고 애절도 있고 아주 그 미묘한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그렇다면 노래와 가사는 불가분리 쌍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옛날 중국의 유명한 시인들을 보면 거기다 시를 쓸 때 운율을 많이 따졌습니다. 이게 뭐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로부터 시와 음악은 불가분리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중국의 한악부 그 악부시라든가 그리고 송조 시기에 그 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자체가 시지만은 모두 음악에 붙여서 노래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뭘 설명하는가 하면 그 예로부터 시가 그 결국은 음악 속에서 옛날 그 태고 시기에 보면 그 원시인들이 방금 이 시기 텄을 때 그들이 자기 감정을 담아 부른 노래가 오늘 말하면 결국은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탄생할 때부터 음악 속에서 탄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모태동의 그 칠연율시 이런 시에 그 음악을 붙이고 노래를 만들었을 때 되게 힘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률이 있었다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민족 시가 형태를 보아도 지금 그 시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조도 예로부터 노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까지도 그 시조창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오늘은 왜
음악과 시경에 대해 담론한지 궁금해할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시경 풍물 작곡하신 중국 음악학원 작곡학부 우영일 교수입니다. 2010년 6월 10일과 11일 저녁 19시 30분 북경대학 100주년 기념 강당에서 대형 프로젝트 종화경전 계열 송축회 일환으로 동방신혼 시경풍 송축회가 성황리에 공연됐다. 시경은 풍부한 상고 문화가 축적된 첫 번째 사시적 부류의 경전 저작이고 시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실 제재를 다룬 중국 상고문학의 표지적 작품이다. 그중 지역적인 색채가 농후한 민요로 아주 높은 예술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국풍은 노동인민들의 삶을 생동하고 진실하고 형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경풍 중에 석서, 무의, 계명 등 많은 작품은 소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주옥 같은 작품들이다. 무장경찰 청부 전임 부정위 류세민 총장이 발기한 이번 송축회는 도합 15수의 가곡으로 구성됐는데 전반 음악 작곡가는 중국 음악학원 작곡학부 교수 우영일이다. 송축회에서 공연된 작품들은 작곡가 우영일의 숙련된 예술 기교와 끌어넘치는 내심적 정감을 아주 잘 보여주었다. 한편 우영일은 눈물에 젖은 백성의 하소연과 시경풍에 간직돼 있는 가냘프면서도 아름다운 고유의 민요 특성을 잘 살림과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력과 절제된 음악적 매력을 선율에 담아냈다. 우영일은 음악적 표현에서 단순히 시경풍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깔려있는 심원한 정서와 정감의 핵심을 잘 부각해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창의력으로 주나라 사람들과 현대인들 사이에 정감적 소통을 이루어냈다. 우영일은 여성 독창 신운과 남녀 이인창, 높은 산 아득한 강에서 현대인의 시각으로 시경이 내포한 독특한 민족 정신을 노래했고 관저, 로기, 그 여인 등에서는 아름다운 선율로 하늘도 감동시켰다는 고대 청춘 남녀의 진지한 사랑 이야기를 감칠맛 있게 표현해주고 있으며 격고, 무의, 호목부인 등 가곡에서는 파란만장한 전장에서 나라를 보유하는 고대인의 영웅적 기계를 박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시경풍 15수의 가곡을 통해 우리는 우영일 교수의 넓은 흉금과 섬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틀간 지속된 공연은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겨주었다. 그렇다면 우영일, 그는 누구인가? 우영일, 조선족, 1961년 길림성 교화시 출생, 현재 중국음악학원 부교수, 작곡학부 당지부 서기 겸 부주임, 박사생. 우영일에 대한 사람들의 첫인상은 친절, 쾌활, 대범이다. 취재팀이 중국음악학원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교정에 나와 기다리다가 취재팀의 학교 건물을 소개하며 구경시켰다. 친절하다는 인상을 안겨주는 첫 만남이었다. 캠퍼스를 안내하는 내내 만나는 학생들마다 우영일 교수에게
친절한 인사를 보냈다. 자애로운 얼굴 표정과 호탕한 그의 웃음소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을 싹 걷어가는 것 같았다. 우영일 교수는 현재 중국에서 이름 있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으로 다산 작곡가이다. 우영일에게 있어서 이립진년은 배움과 탐구의 시기였다면 불옥진년은 교수와 창작의 시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95년 석사를 졸업한 우영일은 중국 음악학원 교수로 초빙됐다. 이로부터 강의와 창작은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다. 그의 창작 욕망은 활화산 마냥 거침없이 폭발했다. 지금까지 그는 영화, 드라마 음악 30여 부, 가곡 300여 수, 전자음악, 교향악을 여러 편 창작해냈다. 2008년 CCTV 음력설 가무만회 음악 총감독을 비롯한 지역TV 방송국 문예만회 음악 총감독, 윈에서 열린 왕령의 독창 음악회 음악 총감독, 홍콩에서 전자음악 CD 정죽, 홍색 콤을 출판하는 등 사회음악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우영일의 시경풍 계열 성악 작품은 우영일의 또 다른 역작으로 서양 작곡 기법과 중국 민족 음조를 완미하게 결합시킨 성과작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영일이 작곡한 가곡 고향비는 아시아 음악축제 세기풍 중국 원창 가곡 콩쿨에서 1순위 금상을 받았다. 고향비와 중국 나의 주제가, 어머니 복 많이 받으세요, 홍엽송, 구비구비 흐르는 물 등 가곡 작품은 전국 음악고등학교 성악교재에 편찬되기도 했다. 한 수도 아니고 다수의 작품이 고등학교 성악교재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성과 앞에서 우영일 교수는 늘 겸손을 잃지 않고 음악에 입문시켜준 박서성, 음악의 길에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나래를 키워준 리명준, 최의광, 당영보, 왕종감, 서만춘, 손운웅, 김철린 등 은사들의 덕분이라고 말한다. 교화시에서 태어난 우영일 교수는 저명한 조선족 작곡가 박서성과 이웃 사촌이었다. 우영일은 바이올린을 켜는 이웃집 형님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다. 하여 박서성을 졸라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박서성이 음악학교에 가자 자신도 길림 영길사범학교 음악반에 입학했다. 하지만 음악인으로 커가는 우영일의 길은 굴곡적이었다. 음악반을 졸업한 그는 중학교에서 일어를 가르쳤고 교장 선생님의 명령으로 참가한 작곡 창작 강습반에서 주소를 주면서 찾아오라고 하는 교수와 2년 넘도록 연락하지 않았다. 당시 우영일의 바람은 오직 일본어 교사로부터 사법계통에 전근하는 것이었다. 그때 그는 음악이 자신의 평생 직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음악의 길로 내몰았다. 그는 뒤늦게 길림예술학원 음악학부에 입학하여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심양음악학원에서 작곡 지휘를 공부하고 심양항공학원 예술교연실에 배치받아 음악교원으로 됐다. 대학교 음악교편을 잡게 된 우영일은 그제야 음악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게 됐고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여 그는 1993년에 중국음악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모교의 교원으로 남게 됐다. 이렇게 우영일의 청년 시절은 직업에 대한 갈등, 배움의 고달픔, 삶의 고단함으로 꽉 차 있었다. 1995년 중국음악학원 교원으로 자리 잡게 되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북경에 데려왔다. 외기러기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우영일은 자신의 앞날에는 행복만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결혼 초에 걸린 아내의 의난병은 점점 가중해졌고
급기야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다. 날따라 높아가는 우영일의 명성과 아내의 병세 악화는 이들 부부 사랑에 대한 고험으로 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수많은 갈등과 원망 속에서 끝내 자아를 이겨내고 남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부부로 됐다. 아마 이 같은 예사롭지 않은 경력이 있기에 우영일의 노래가 관객의 심금을 울려주는 것이 아닌가. 2010년 10월 10일 북경음악청 중국 조선족 작곡가 수상작품 교향음악회에서 우영일의 교향곡 명절은 또 한 번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지금껏 조선족이지만 조선족 생활에 대한 체험이 부족했던 그는 이번 음악회 감수가 남달랐다. 판소리를 이제 그런 형식으로 혹은 판소리 안에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교향악으로 쓴 거죠. 멀죠. 아주 멀죠. 그럼 멀는데 그걸 이제 한 대 더 하면 이제 하려면 좀 생각이 좀 많아야 되죠. 예,能不能写成功我也不知道，但是我想尝试写一写，写一写，这样的话也是刚才我说的那句话嘛，就是在外人听当中，哎呀，这个是朝鲜族的一个东西。我觉得节日这个作品我也很喜欢，是我认为是这个音乐会里头比较突出的之一。这个节日写成做音乐作品的是很多的，但是一般的写节日啊，这种题材啊，总是追求一种欢欣啊，这个强烈的音响效果呀，完全是很热烈的这种情绪啊，这样就，但是于永仪的这个节日，他不是这么样子来写，他是有一点刻画内心的，他也不是那么让人感觉到很强烈呀，当然他也有强烈的段落，也有强烈的高潮，可是呢，他写的很有序，就是有这层次，有层次，有对比，这一点呢，它的结构啊是有有新意的。从情绪的掌握、节奏、高潮，一步一步，而且还有重要的是对比，所以我就感这个是他的这个成功的一个地方。同时呢，我觉得他的这个运用了一些现代的这个技法，但是运用的很好，没有痕迹，民族化融合的很好，这一点呢，我觉得是在我们今天创作交响音乐的时候，是一个非常好的一种例子。 중앙음악학원 박사 중인 우영일은 교향악의 원천적인 음악 장르 판소리를 접목시키려는 기발한 생각을 안고 연변해 왔다. 두만강 연안을 둘러보면서 조선족 문화 체험을 한 우영일은 최리령에게서 판소리를 소개받았다. 인기 많은 교수, 당대 중국 음악계에서 이름난 작곡가 우영일이지만 판소리를 소개하는 최리령 앞에서는 겸손한 학생으로 됐다. 도리동동은 북이 울리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 그 이야기에서 어떤 악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나비가 날아간다든가 이런 거를 최대한 목소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비가 날아갈 때는 나는 나비 이런 식으로 나비 나는 느낌. 아니면 이건 두리둥둥 내고 치며 판소리는 최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니까 그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게 모든 음계라든지 장단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에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국립국악원에 그 곡 써달래 가지고 중국풍 경전이라고 하는 써줬는데 내가 그 공연할 때 갔었어. 국립국악원. 근데 내 생각에는 해금 이제 한 열 며칠 싹 앉으면 소리가 싹 나오겠는데 소리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 악기가 있구나. 그리고 조선 금은고 그다음에 그 대검 이런 거라든가 내 생각 중국에서는 이제 그 구정 그런 거 소리 들으면 막 물소리다 이렇게 나오다는가 그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 정서가 다른 거. 소리가 막 뚝뚝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 그 당시 그거 듣고도 저 생각했는 게 언제 한번 이 이 한국 민족 악기를 이제 주라는 악기를 해가지고 교황하게 협수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 취재가 끝날 무렵 취재팀은 호탕하게 웃고 있는 우영이를 다시 쳐다봤다. 그 찰나 어느 명인의 말이 뇌리를 쳤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에너지가 담긴 웃음을 웃는다면 꿈은 한 발자국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호탕한 웃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열고 있는 우영이. 삶의 일부로 된 음악 창작. 교향악과 판소리의 만남. 우영일은 머지않은 내일에 보다 큰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네, 참으로 대단한 교수님이시고 작곡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우영일 교수님이 자기 음악 생애에서 이 박세성 주석님이 계몽 스승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 저 어릴 적에 저도 그때 나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예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연변예술학교에 72년도에 입학하였는데 그 우영일이 저에게 이런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한 동네에 있으니까. 한 고향. 한 고향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집의 양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저에게 그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배우고 후에 또 내가 작곡하니까 제가 신명음악원 갔을 때 또 신명음악원까지 따라오고 이러면서 평생을 같이 이렇게 지나고 왔다고 봅니다. 네, 이 우영일 교수는 북경에서 살고 있기에 이 조선족 음악 작품은 많지 못하나 중국 당대 유명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린다는 것은 이 민족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우영일 교수는 위에서 보다시피 다산 작곡가예요. 작품이 허다한 사람들이 이 작품이 품격이 단일하지만 이 우영일은 품격이 다양합니다. 우리 중국의 기타 민족의 그 품격도 쓸 수 있고 우리 조선족의 품격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한족의 품격도 쓸 수 있고 이런 작곡가가 많지 못합니다. 이 시경은 풍, 아, 송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